핫이슈 다룹니다. 이 약으로 분류가 됐던 롯데가 치고 올라옵니다. 이 롯데를 바라보는 타구단의 시선. 이거 심상치 않다. 이 세분화해서 한번 분석을 해봅니다. 트레이드 이야기가 있는데 중심은 포수인데 요 이야기도 한번. LG 외국인 타자 루이즈 선수가 2군으로 내려갔습니다. 이 각 팀의 외국인 타자 교체 움직임도 조금씩 보이는데 교체 움직임이라는 것은 준비죠. 하죽석 선수가 배트를 내동댕이 쳤다. 요 이야기도 조금 해보고 오늘 아침인데 NC 다이언스 2명의 코치들이 술자리에서 몸싸움을 했다. 폭행 이야기가 있습니다. 요것도 다룹니다. 지난주에 가장 뜨거웠던 팀 롯데자이언츠 맞죠? 1위 팀 SSG 랜디스 그리고 상위 팀인 LG 트윈스를 상대로 SSG 상대 1승 1무 1패 LG를 상대로 3연전 싹쓸이 단독 2위가 됐습니다. 롯데가 지난 주중에 SSG와의 연장 12회 1대1 무승부 그리고 LG 3연전 싹쓸이 그러니까 롯데를 다시 보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다. 롯데 LG전 싹쓸이가 10년 만이라 하는데 롯데는 이게 무슨 기록만 나오면 거의 뭐 10년입니다. 10년 이상입니다. 뭐 20년 만이다. 뭐 이런 것도 많고 LG 방망이 사이클이 좀 안 좋았던 상황도 있었겠죠. 근데 이제 롯데의 저력은 저력이 좀 보였다. 김진욱 선수 그때 무실점 피칭 또 이인복 선수의 호투 불펜진도 물론 뭐 강하죠. 현 시점에서 원투펀치 이제 반즈 그리고 박세웅 선수 이 선수들 아닌데 이제 3, 4, 5를 쫙 LG전 근데 다 잡았습니다.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에 관중분들이 정말 많이 오셨어요. 금요일 1만 5천 명 이상 또 토요일은 2만 3천 명 이상 일요일도 2만 명 이상 함성이 크고 저도 일요일 잠실을 갔습니다. 와, 이거 참 특별했습니다. 타 구단 관계자들이 다 놀란 것은 사실 롯데 한동희 선수의 엄청난 방망이 그리고 뭐 대단한 김진욱, 이인복 선수의 호투 뭐 물론이겠지만 수비 이야기를 좀 많이 했어요. 토요일 경기에 8회 말에 LG가 이제 한 점 따라붙은 상황에서 LG가 2사 2삼루에서 롯데 자익수 전주도 선수가 전력 질주 딱 잡아내고 한 구단 단장 얘기입니다. 평상시 롯데 같았으면 당연히 수비에서 뭔가 허점이 보였을 건데 정말 달라졌고 외야 수비도 그렇고 내야 수비도 달라지고 롯데가 맞나 하는 생각도 들었다. 이건 개인적인 생각이죠. 유지현 LG 감독도 잘 맞은 타구가 상대 호수비에 많이 잡혔다. 그만큼 상대 수비가 좋았다는 이야기인데 롯데 수비 집중력은 뭐 중견수 피터스 선수 또 이루수 안치홍 선수 또 외야수 고승민 조세진 뭐 거의 모든 야수가 다 좋은데 롯데 관계자는 특히 유격수 이학주 선수 포수 지시환의 수비 기여도도 의미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학주 선수가 내야 수비 중심을 좀 잡아주고 또 지시환 선수의 포수 수비도 많이 좋아졌다는 건데 놀라운 선수들 한번 꼽아보라 그러면 약진의 두 축을 꼽으면 오연승 반저 선수 그리고 타격 전 부분 석권을 하고 있는 한동희 선수 맞습니다. 4월 내내 강한데 한동희 선수가 5월까지 그 기세가 좀 이어집니다. 상승세가 한 달 넘게 이게 안 쉬운 겁니다. 4월 10일 날 두산전 이후에 지금 18경기 연속 안타 이게 참 미쳤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반저 선수는 4일 휴식 뒤에 계속 나오고 있어요. 선발 로테이션을 좀 그래서 미세하게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롯데가 상대 로테이션을 보고 조금씩 조정을 하고 롯데가 그래서 상당히 그 부분도 플러스가 된다는 겁니다. 롯데는 반제 선수의 페이스 등을 고려해서 향후에 필요하면 로테이션 상에서 충분히 배려할 수 있다. 스파크맨 선수가 지금 4경기에서 1승 1패 평균 자책점 4.76 뭐 좋은 건 아닙니다. 지표상으로 보면. 근데 팀으로서는 좀 나아질 여지가 있다고 봐요. 특히 지난 29일 금요일 LG전에서 4이닝을 채우지 못했는데 그날 꽃가루 알러지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했다 그럽니다. 몸 컨디션이 100%가 아니었고 항히스타민제 이제 치료도 하고 해서 지금은 상당히 좀 좋아졌다고 그러는데 그때 몸 상태가 좀 많이 안 좋았다 그럽니다. 팀은 9대4로 이겼으니까. 김원중 선수가 합류했습니다. 그날 일요일이었죠. 중간으로 나와서 1이닝 무실점 기록을 했는데 서튼 감독은 마무리가 2명이다. 그 최준용 선수 기존 이제 대체 마무리였고 또 김원중 선수는 원래 마무리인데 선수들의 자존심 때문에 대체 마무리인 최준용 선수 기존 마무리인 이제 돌아온 김원중 선수 누가 주전 마무리다 이거 구단이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딱히 말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우선은 김원중 선수는 컨디션 조율 중이니까 중간으로 나와서 조금 본다는 건데 롯데로서는 불펜 운영에 대해서는 팀 승리가 최우선. 이건 성민규 단장하고 레리스턴 감독의 생각이 완전히 일치합니다.
최준용 선수, 김원중 선수 모두 이제 경험치 등을 논할 레벨은 이미 넘었다는 거죠. 뭐 누구한테 뭔가를 더 줘서 어떻게 보다는 팀이 이기는 방향으로 고민하면 된다는 겁니다. 9위는 사실 최준용, 경험은 김원중, 시즌은 깁니다. 변수는 많습니다. 그러니까 불펜 뎁스가 탄탄한 팀이 상당히 중요하고 이 부분이 굉장히 플러스라는 거죠. 타 팀 단장 얘기를 한번 좀 들어보면요, 약간 좀 객관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으니까. 최준용은 지난해도 부상으로 공백이 조금 있었고 한 시즌을 풀로 뛴 적은 없는데 9위는 지금 최준용은 리그 최정상급임을 모두가 인정하는 부분이다. 다만 김원중은 시즌을 풀로 뛴 경험과 체력이 있고 몸부터가 마무리형 체격이다. 체격 자체가 김원중 선수가 롯데 벤치에서는 상황을 봐가며 등판 순서를 바꾸는 전략도 카드로 하나의 카드로 지고 있을 거다. 당연한 이야기인데 그만큼 좀 유리해졌다는 거죠. 롯데가 좀 불펜 운용해서. 트레이드 논의가 있어요. 트레이드 논의가 지금 좀 활발해집니다. 그런데 뭐 선발 투수는 거의 모든 팀이 다 원합니다. 근데 줄 팀도 거의 없어요. 그리고 선발로 뛰는 자원을 데려오려면 치명적인 수요를 감수해야 되니까 딜이 쉽지 않죠. 그래서 좀 이야기가 더 나아가지 못하는데 또 하나의 트레이드 논의 중심이 지금 포수입니다. 복수의 수도권 구단이 지금 백업 포수를 구하기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 중입니다. 혈안이 돼 있다. 1군에서 뛴 경험이 있는 포수가 최우선으로 데려오고 싶어하는 자원인데 그 자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또 이 포수들이 속한 팀의 포수 뎁스도 어느 정도, 그러니까 다른 선수들이 지금 1군에서 뛰고 있어야지 내줄 가능성이 있는데 최근에 박동원 선수를 영입한 기아 한승택 선수, 그리고 롯데는 지금 지시환 그리고 정복원 선수 이렇게 두 선수가 지금 뛰고 있죠. 롯데 안중열 선수 2군에 있는데 이 두 선수를 향한 러브콜이 지금 쏟아집니다. 기아와 롯데는 쉽게 움직일 생각이 조금 없어 보여요. 급할 것이 전혀 없고 또 뭐 필요한 상황이 올 수도 있죠. 이 선수들이 필요한 상황. 뭐 기아는 한승택 선수, 또 롯데는 안중열 선수, 또 실제 쓴다고도 했고요. 박동원 선수의 경우 이제 체력적인 부분도 감안을 해야 되고 최근에 이제 햄스트링이 조금 안 좋았던 부분도 있고 하니까 더워지는 여름도 슬기롭게 극복해야 되니까 이런 부분도 기아도 생각을 할 거고, 안중열 선수는 개막 이전에 캠프 기간 때 이제 코로나 확진으로 컨디션 조절에 애를 좀 먹었습니다. 지금 2군에서 뛰고 있는데 롯데는 이제 가용 자원이라고 일단 못을 박았어요. 포수 2명만으로 시즌 치를 수 없습니다. 지시환, 정복원 선수가 확실한 안방마님도 사실은 아니거든요. 나눠 쓰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기아 롯데 쪽으로 문의는 쇄도한다. 문의는 많은데 지지부진하다. 이 이야기가 그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상대가 내놓는 카드가 이제 아주 솔깃하지는 않다는 거죠. 롯데는 안중열 선수에 대해서는 필요 자원 못을 박았어요. 다만 카드만 맞으면 언제든지 트레이드 협의는 뭐 할 수 있다는 것이 롯데의 기본 입장입니다. 늘 그래왔고 롯데가 가장 필요한 포지션은 그렇다면 왼손 불펜이죠. 근데 타구단 리그 전체로 봐도 뭐 자원이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딱히 먼저 나서지는 않는 상황인데 LG 트윈스 차명섭 단장은 트레이드 한때 이제 차 단장께서 트레이드 차 아닙니까? 근데 트레이드 안 한다 이렇게 잘라 말했습니다. LG 외국인 타자 루이즈 선수가 2군으로 내려갔죠. 고민이 많아요. 좀 LG가 외국인 타자 때문에 고민이 지금 수년간 좀 이어져 옵니다. 근데 루이즈 선수가 워커 애식이 참 좋다고 합니다. 열심히는 한다 그럽니다. 근데 열심히보다는 그냥 잘하는 걸 원하죠. 지금 팀이 출근 시간이 1시인데 루이즈 선수가 공식 훈련 전에 와서 배팅 훈련 탁 하고 본인이 심기일전한다고 삭발. 근데 좀 아쉽죠. 타구에 좀 힘이 덜 실린다. 이런 공통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외국인 타자는 적응이 문제죠. LG는 루이즈 선수의 적응을 돕기 위해서 2군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좀 이제 가동을 할 거라 그러는데 예전에 삼성 러브 선수도 2군에 다녀와서 완전 대폭발을 했었어요. 지금 뭐 메이저리그에서 뜁니다만 외국인 타자는 적응기를 겪고 난 뒤에 양갈래로 갈리는 측면이 있어요. 그냥 2군 내려가가지고 그냥 마음이 그냥 2군으로 내려가는 건 여러 가지가 있건 적응을 돕는 측면도 있지만 감독이 외국인 타자를 2군으로 보낼 때는 나 좀 이 선수한테 마음이 좀 떠났어 이런 신호로도 보여집니다. 외국인 타자도 그걸 알죠. 오늘이죠. 한국 시간으로 5월 3일 메이저리그의 로스터 조정이 됩니다. 28명에서 26인으로 축소가 되면서 각 구단마다 2명 정도가 나와요. 이 선수들을 국내 팀들도 유심히 봅니다. 물론 마이너리그나 타구단 이적이 이 선수들이 가장 원하는 부분이죠. 근데 한국이 최우선 선택지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한국
팀으로서는 이 선수들이 최우선 선택지 맞습니다. 이 선수들. LG 포함해서 지금 수도권 뭐 여러 구단 그리고 또 지방의 한 구단도 이미 리스트업된 선수들을 체크 중이라고 그럽니다. 조금 더 논의가 활발해지겠죠. 4월보다는 확실히 5월이 그래서 좀 더 많이 움직입니다. 그리고 외국인 선수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바라본 시간들이 있으니까 이제 결론도 어느 정도 나옵니다. 그죠? 부상 중인 선수들도 있고. 하주석 선수 얘기를 잠깐 하면 하주석 선수가 지난달 30일 NC전에서 삼진당하고 방망이 내동댕이 칩니다. 바람직한 모습 아니죠. 지난해 경기 중에 뜨거워서 뒤에서 막 배트 박살내다가 다큐멘터리 클럽하우스에 나옵니다. 수베로 감독한테 야단 엄청 맞아요. 팀이 이기는데 뭔 짓이야. 31경기도 마찬가지로 팀이 이기고 있었죠. 팬들도 뭐 좀 야단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하주석 선수가 좀 예전에도 보면 상무 시절에도 배트를 땅에 내동댕이 쳐가지고 상무 감독님한테 징계받아서 열흘 동안 경기 못 나왔다 그래요. 본인이 저하고 인터뷰를 하면서도 그때 좀 야단 엄청 맞아서 본인도 참 반성하고 자성하고 안 그럴 거라고 그런 인터뷰 때 저한테도 그랬는데 또 했죠. 근데 며칠 뒤에 수베로 감독이 인터뷰 중에 사정을 딱 들었는데 하주석한테 수베로 감독이 들어보니까 이해가 되고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 그 이유 저도 들었어요. 저도 들었는데 선수가 뭐 딱히 밝히고 싶어 하진 않으니까 저도 밝히지 않겠지만은 또 수베로 감독도 하주석하고 나하고 그냥 그런 비밀로 그냥 간직하겠다. 저 들었는데 제 입장에서도 그냥 이해가 됐습니다. 저도 겪어봐서 압니다. 이해가 됐어요. 근데 다만 다음부터 조금 안 했으면 그 하주석 선수의 성향도 그렇고 굉장히 좀 바른 선수입니다. 어떤 분들은 도대체 뭐 몇 년째 이렇게 정체돼 있느냐, 언제까지 이럴 거냐, 더 성장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도 많이 하는데 본인도 그런 스트레스도 당연히 있죠. 근데 이렇게 하면 딱 땅바닥에 배트 치면죠 본인도 다칠 수 있고 주위 사람 다칠 수 있고 바라보는 팬들 마음이 안 좋아요. 다른 식으로 풀었으면 합니다. 해봐야 좀 안 풀리니까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바람이기도 합니다. NC 이야기인데 NC 코치 2명이 술자리에서 싸웠어요. 오늘 새벽입니다. 3일 새벽에. 오늘부터 대구에서 삼성하고 경기합니다. 어제 오후에 원정길로 나섰고 숙소 들어가고 난 다음에 저녁부터 술 먹다 그런 이야기 그런 좀 상황이 됐는데 저도 상황 파악을 조금 더 하고 있는 상황인데 둘 다 1군 코치입니다. 둘 다 1군 코치. 피해자 맞은 쪽은 41살, 또 가해자는 46살 코치입니다. 뭐 선수 시절에 활약했던 코치들 아닌데 만 나이입니다. 만 나이고 그리고 쌍방 아닙니다. 뭐 좀 더 알아봐야 되겠지만 좀 일방 폭행으로 좀 알려져 있고 뭐 나중에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들이 나오겠죠. 지금까지 제가 파악한 건 그렇습니다. 조금 더 파악이 되면 다음 또 영상에서 조금 좀 다루겠습니다. 뭐 기분 좋은 영상 이야기도 아니지만 NC 구단 사건 인지하고 바로 KBO 클린 베이스볼에 신고했습니다. 내규에 맞춰서 조사 중이고 투명하게 한다고 합니다. 뭐 지금까지는 뭐 아직 이 시간까지도 뭐 한 명 지금 병원에 있고 한 명 뭐 경찰 조사 지금 받으려고 하는데 술 취해서 뭐 아직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두 사람 코치들 엔트리 말소될 거니까 이름 금방 나올 겁니다. 뭐 다 숨길 수도 없습니다. 다 알게 될 겁니다. 며칠 뒤면 지난해 술자리 파문 선수들 오죠. 이번에는 이제 코치들이 싸움박질하고 참 NC 입장에서는 지금 뭐 참 상황이 설상가상입니다. 팀은 꼴찌입니다. 투자했는데 꼴찌입니다. 팬들이 열받습니다. 뭐 하자는 거야? 시즌 앞두고 뭐 정말 5강 후보 당연하고 뭐 우승까지도 노릴 그런데 갑자기 뚜껑 여니까 개판입니다. 굉장히 화가 난 상황인데 술 먹는 거 자유입니다. 먹어도 됩니다. 승인이지 않습니까? 뭐 꼴찌 팀이라고 뭐 술 먹지 마라 뭐 자제는 할 수 있겠지만 근데 기분 좋으라고 먹는 술인데 왜 이렇게 쌈박질을 했을까요? 팀에서 시킬 리가 있을까요? 팬들이 뭐 그랬으면 원했을까요? 뭐 그럴 리가 있습니까? 감독이 이런 것까지 가르쳐줘야 할까요? 그 알만한 분들이 왜 이럴까요? 요즘 기분 좋은 야구기 뉴스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팬들 막 오시고 함성 소리 들리고 잠실 가니까 막 후끈후끈합니다. 이런 일들로 팬들이 좀 기분 잡치고 NC는 강화된 내기대로 처리를 한다고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